역캠에 빠져 가족을 죽인 비극 썰푼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버지 체드와 어머니 마가렛, 그리고 형 코디와 함께 살았던 아마토 그랜트. 약사인 아버지 체드와 고위 관리자인 어머니 마가렛 덕분에 그랜트는 부유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형인 코디와 그랜트는 약사 아버지 영향으로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같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둘은 정말 사이좋은 형제였고 어딜 가든 함께했습니다. 형 코디는 병원의 간호사로 취직되어 성실하게 일을 한 반면 당직 간호사였던 그랜트는 약물을 훔치고 의사명령 없이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다 적발되어 병원에서 해고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고가 된 그랜트는 백수가 된 채로 방에 틀어박혀 트위치를 하며 게임 플레이 동영상을 올리는 등 점차 혼자만의 세계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트위치에 불가리아 출신의 성인방송 캥걸 실비아를 알게 되고 첫눈에 그녀에게 빠지게 됩니다. 매일 4시간씩 그녀의 방송을 보며 후원하던 그랜트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그랜트는 많은 돈을 후원했고 실비아에게 자신은 외제차를 몰며 고급 저택을 소유한 부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실비아의 방송을 보려면 매 시간마다 유료 결제를 해야 했기에 그랜트는 자신의 모든 돈을 쏟아부었고 결국 부모님의 집 담보대출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 일이 가족들에게 알려지자 가족들은 그랜트가 후원을 못하도록 그랜트의 계좌를 막아버렸고 그랜트는 형인 코디의 신용카드도 도용하며 실비아에게 후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체드의 분노는 폭발하였고 그랜트에게 독립하라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실비아에게 연락을 하여 지금까지의 사실을 알렸고 이에 실비아는 그랜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도 실비아의 방송을 못 보게 된 그랜트는 불만을 쌓여갔고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월 24일 아마토 가족의 저택에 경찰이 찾아가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코디의 직장 동료들이 평소 성실한 코디가 출근을 하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방문한 아마토 가족의 집에는 아버지 체드, 어머니 마가렛, 형인 코디의 시체가 총에 맞아 사망된 채로 발견됩니다.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한 점은 피바다 속에서 체드의 손가락만한 피가 닦여있으며 체드의 허리춤에 차있던 권총집에는 피가 묻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고 수사를 이어나가던 경찰은 그랜트를 추적하였고 그는 바로 다음날 한 호텔에서 발견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랜트는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경찰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형인 코디가 부모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자신에게 과격한 발언들을 일삼았으며 코디가 부모를 살해하고 자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형인 코디의 시체에서는 자살은이 나오지 않았으며 사망했을 당시 새벽 아버지 체드의 스마트폰과 그랜트의 노트북이 연결되어 실비아에게 후원한 기록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유력한 용의자로 그랜트를 지목하고 그의 호텔방을 수색하자 그의 장갑에서 화약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랜트는 체포되었고 1급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배심원단의 판결 끝에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냐는 질문에 그랜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내 삶을 망치고 빼앗아 갔으며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나를 비난해왔으니 이것도 내가 비난받는 게 당연하겠지라고요. 어차피 진실이 무엇이든 자기를 탓할 거라는 뉘앙스로 말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그랜트. 이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과 온라인 중독의 심각성을 조명하는 사건으로 기억됩니다.